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8일 월가의 추천 주식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 리스트는요.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기관에서 발표가 됐고요.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매달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종목을 리스트로 엮어서 시장의 참여자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이 보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탑픽을요. 톱 오브 더 크롭 스톡이라고 지금 부르거든요. 가장 좋은 주식들을 모아서 리스트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탑 오브 더 크롭을 고르는 방법을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 컨빅션이 가장 높다. 그 얘기는 확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하고요. 그냥 확신만 높은 종목이 아니고 컴바인이 돼 있다. 뭐랑 지금 합쳐져 있냐면요. 가장 시장의 기대치가 낮은 종목들, 따라서 시장의 그 예상치라 그러죠. 이 기대치는 굉장히 낮게 떨어져 있는데 사실상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좋다. 지금 이 기업이 좀 상승세를 차고 있다. 이런 종목들만 묶어서 탑 오브 더 크롭으로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탑 오브 더 크롭의 크리테리아 어떻게 고르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하이 컨빅션 콜, 따라서 확신이 굉장히 높게 느껴지는 이런 종목들이란 얘기죠. CS라는 것은 크레딧 스위스를 얘기하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에스티메이트 있잖아요. 평가가 있는데 자체적인 평가와 목표 주가를요. 시장의 컨센서스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주식기관, 투자기관에서 내린 평가와 지금 크레딧 스위스 자체의 평가를 비교해 볼 때 좀 차이가 나는 종목들,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데 다른 투자기관에서는 별로 평가를 해주지 않는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HOLT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HOLT라는 그 평가 모델은요. 일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컴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발란스 쉿,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재무제표잖아요. 이 재무제표의 그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캐시플로우 리턴으로 전환을 했다. 따라서 어떤 종목들이 가장 미래에 좋은 캐시 흐름을 보여줄지, 현금 흐름을 보여줄지 이거를 평가해서 톱 오브 더 크롭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배경을 이해하시고요. 다음과 같은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10개 종목을 3월 들어서 최고의 종목이라고 추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도 그 우리가 선정 방법에 있어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 미국의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애널리스트마다 담당하고 있는 산업 분야가 다르죠. 어떤 분은 뭐 헬스케어를 담당하고, 어떤 부분은 테크 주식, 어떤 부분은 뭐 뱅크 쪽, 금융주를 담당하고, 이렇게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각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좋게 보는 넘버 원, 1등 주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1등 주식만 모아서 만든 리스트가 지금 크레딧 스위스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기관은요.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따라서 단기적이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은 아니죠. 한 중기 정도,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만 10개를 묶어서 리스트로 발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달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이 새롭게 추가한 종목이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멕시칸 레스토랑이죠. 치폴레.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 나스닥입니다. 세 번째는 콤플루언트. 이렇게 세 종목을요. 이번에 최고의 주식 10개에 새롭게 추가했다. 다른 종목들이 좀 빠져나가고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 3개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밑으로 내려가서요. 조금 더 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치폴레라는 기업이 이번에 새롭게 추가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굉장히 강력한 어닝이 발표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로렐이라는 분인데, 이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레스토랑 기업인 이 치폴레가요, 계속해서 마진을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쟁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요, 최근 들어서 메뉴에 새로운 그 메뉴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랜트 베이스드 메뉴, 그러니까 고기로 만들지 않고요, 이 베지테리안 메뉴라는 거죠. 콩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만든 그 플랜트가 베이스된 메뉴를 많이 만들고 있다. 뭐 이러한 그 장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오버타임, 따라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면요, 그 마진이 어느 정도까지 늘 수 있냐면 30%를 초과할 거라는 굉장히 좋은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마진이 30%가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따라서 전망이 좋게 보는
보는 것 같고요. 이번에 크레딧 스위스가 그래서 목표 주가를 2200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앞으로 12개월 안에 주가가 47%, 45%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새롭게 추가된 기업이 나옵니다. 나스닥이죠. 나스닥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 나스닥 지수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나스닥 역시도 기업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새롭게 이 리스트에 추가가 됐고, 지금 현재 나스닥이라는 기업 종목에 좋은 평가를 해주는 이유는요, 현재 주가랑, 그러니까 리스크랑 리워드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기업은, 나스닥이라는 기업은 최근 들어서 전략적인 피봇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략을 완전히 바꿨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바꿨냐면 소프트웨어 as a service revenue, 이 얘기는 사스 기업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리커링 레비뉴 중에, 리커링 레비뉴라는 것은 반복 매출을 얘기하거든요. 반복 매출의 한 40에서 50% 정도는 사스 쪽의 레비뉴가 지금 기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진화를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프라이스 타겟이 225까지 올라갈 거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추가된 종목의 이름은 컴플루언트고요. 컴플루언트는 이제 데이터 스트리밍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컴페티터를 이길 힘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잖아요. 뭐 애저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이런 플랫폼에 다 적합하다. 따라서 호환이 굉장히 잘 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컴플루언트라는 기업을 좋게 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컴플루언트 같은 경우는 타겟 프라이스가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안에 10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 주가가 50도 되지 않는 이런 기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목표 주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컴플루언트라,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크레딧 스위스가 새롭게 그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탑픽으로 선정한 3가지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좀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10개 선정된 종목의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레딧 스위스의 탑픽이다, 3월 들어서 우리가 투자하면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10개의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이름이죠. 나스닥이 추가가 됐고요. NDAQ가 티커네임이죠.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달에 잠깐 빠져나갔었는데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MSFT, 세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MRVL, 네 번째는 메디컬 프로퍼티즈 트러스트, 리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MPW가 그 티커네임이고요. 다음은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IGT가 티커네임입니다. 헐시 초콜릿도 들어왔습니다. HSY고요.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DFS, 그 다음에 치폴레, CMG, 그리고 FTPLC, APTV가 티커네임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코레이드, ACCD, 이렇게 10종목을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는 투자기관에서는 가장 좋게 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그 시킹 알파로 이동을 해서요. 자, 지금까지 크레딧 스위스가 추천해준 10개의 이름을 우리가 확보를 했잖아요. 이 10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직접 수치적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시킹 알파에 와서 포트폴리오 하나를 작성해 놨고요. 제목이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탑 스톡 픽이다. 3월 달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10개의 종목이 있잖아요. 이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 포트폴리오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평가 항목은요, 레이팅부터 보면 재미있겠죠. 자, 레이팅으로 들어가면 3가지의 레이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킹 알파와 연계되어 있는 블로거들이죠.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MPW입니다. 메디컬 프로퍼티즈 트러스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2라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DFS입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4.00.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3.70이고요. 네 번째가 나스닥입니다. 3.50. 마지막으로 APTB, 액티브 PLC가
3.50이라는 점수를 받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은 떨어지는 점수를 지금 SA 오토주로한테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다음은 시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죠. 자, 월가의 전문가들은 가장 좋은 점수를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 주고 있습니다. 5점 만점에 4.65점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ACCD가 다시 나옵니다. 4.61. 자, 세 번째는 4.45를 받고 있는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네 번째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종목은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 다섯 번째로 MPW 메디컬 프로퍼티 트러스트가 4.26으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죠. 뭐 그 뒤를 이어서 MCG가 4.25, DFS가 4.09, APTB가 4.03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퀀트 스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트 스코어라는 것은요, 5가지의 요인을 종합해서 수치적으로 나타낸 정량적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 두 번째는 성장성, 세 번째는 수익률, 네 번째는 모멘텀, 마지막으로 EPS의 리비전 그레이드, 그러니까 현재 계속해서 예상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5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정량적인 수치로 지금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퀀트 스코어가 가장 높은 종목이요, DFS입니다.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무려 4.76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49, 세 번째는 허쉬입니다. 3.45, 마벨 테크놀로지가 3.43, 나스닥이 3.26 정도를 받고 있다. 자, 이렇게 레이팅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어닝으로 건너가서, 어닝에서는 지금 EBS의 리비전을 좀 살펴보는 거잖아요. 최근 들어서 허쉬가 굉장히 좀 그 리비전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올려주고 있다. 두 번째로 ACCD, 아콜레이드라는 기업도 A를 받고 있고요. 세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 A-, 마이크로소프트 A-, 그 뒤를 이어서 DFS, 나스닥이 B+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가장 좋지 않은 EBS의 그 리비전 등급을 받고 있는 것은 MPW가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디비던드, 배당도 주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여러 종목이 지금 배당을 주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 종목만 배당이 없고요. ACCD, 그리고 APTB, 마지막으로 CMG, 이렇게 세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당을 지급하는데요. 자, 앞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W가 5.66이라는 굉장히 높은 그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IGT가 3.10, DFS가 1.81, 허쉬가 1.69고요. 나스닥이 1.16, 마이크로소프트 1%가 되지 않는 그런 배당률이고요. 마지막으로 마벨 테크놀로지도 배당을 주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습니다. 0.38밖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배당률만 살펴볼 것이 아니고요. 이번 경우에는 조금 더 페이아웃 레이시오도 한번 볼까요? 자, 페이아웃 레이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전체 순이익 중에서 몇 %의 돈을 가지고 지금 배당을 지급하는가, 한국말로는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부른다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셨거든요.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 몇 % 정도 되는가. 자, 지금 보시면 MPW, 메디컬 프로퍼티 트러스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가 넘어가잖아요. 자, 이러한 현상이 왜 나오냐면 리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리치라는 것은요, 그 룰이 하나 있습니다. 90% 룰이 있거든요. 따라서 리치 같은 경우는 그 텍스를 내야 되는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텍서블 인컴이라고 부르거든요. 텍서블 인컴의 최소한 90%를 배당으로 지급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 보시면 4년 에버리지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98%가 나오죠. 따라서 가지고 있는 그 순이익을 거의 다 배당으로 줘야 되는 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낮죠. 허쉬 정도가 47%, 나머지 기업은 지금 27%, 26%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배당 성향으로 봐서는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넘쳐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는 그 배당이 1%도 되지 않죠. 배당률이 좀 낮은 상황이지만 페이아웃 레이시오가 2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좀 배당을 올려주지 않을까,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난 3년간 배당의 성장률입니다. 자, 순위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0.27%로 배당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있죠. 그 뒤를 이어서 DFS가 7.7%, 허쉬 같은 경우 7.51, 나스닥이 7.47 정도, 이렇게 3년 평균을 보여주고 있고요. 5년 평균을 봐도 나스닥이 11.76, DFS가 10.45, 마이크로소프트가 9.45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Years of Growth가 나오는데요. Years of Growth는 뭐냐면 지난 과거 몇 년 동안 변화
변함없이 매년 배당을 올려줬는가를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허쉬가 굉장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30년 동안요, 단 1년도 쉬지 않고 배당을 올려준 기업이 허쉬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배당률이 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가치는 약간 작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도 18년 동안 지금 쉬지 않고 배당을 올려주고 있고요. 거기에 성장률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자, 세 번째로 DFS 역시도 11년간 배당을 쉬지 않고 올려줬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배당은 여기까지 봤습니다. 됐고요.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진 종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좀 선택의 척도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PE 레이쇼를 먼저 봐야겠죠. 포워드를 보시죠. 자, 포워드라는 것은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이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보잖아요. 자, 일단 CMG 같은 경우 치폴레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45배 정도 되거든요. 따라서 치폴레는 과연 가치주에 우리가 해당하는 그런 주식인데 이 P 레이쇼가 45배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그 매력이 있을까 좀 망설여지고요. 그 뒤를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반면 P 레이쇼가 가장 낮게 형성되는 종목은요, DFS입니다. Discover Financial Service가 지금 7.87이라는 굉장히 낮은 P 레이쇼를 보여주고 있고요. TTM을 하면 6.1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보다는 시가총액이 6배, 그리고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7.8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P 레이쇼가 낮은 종목은요, MPW가 지금 16배 정도, IGT 인터내셔널 게임 테크놀로지가 18.16배,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21.8배 정도 되고요. 앱티브가 24.36 정도로 이제 여기부터는 조금씩 P 레이쇼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자, 다음에는 PE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EG를요, 과거 12개월로 보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DFS가 0.02, MPW가 0.5, CMG가 0.76, 마이크로소프트가 0.77, 나스닥이 0.93, 1.0 밑으로 떨어진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도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PEG가 1.0 밑에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종목은요, DFS가 굉장히 좋습니다. 0.1, 그리고 보시면 1.01에 지금 CMG, 치폴레가 들어가 있고요. 치폴레가 따라서 지금 현재 P 레이쇼는 굉장히 높은데 어떻게 보면 성장률도 좋기 때문에 PEG 레이쇼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된다. 여기서 우리가 투자의 가치를 조금은 재평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비뉴 포워드를 봐야겠죠. 자, 앞으로 12개월 동안 각 기업들이 보여줄 매출의 성장 예상치입니다. ACCD, 아콜레이드가 43%, 굉장히 높죠. 지난 12개월 동안도 77%나 성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성장률이 좋은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 마벨 테크놀로지가 앞으로 34%, 지난 12개월은 50%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CMG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18%, 과거에는 26%, APTV가 17%, 마이크로소프트가 16.5%, MPW가 11.9%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 하나가 있었죠. DFS인데요. Discover Financial Service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 1년 동안은 성장률이 99%나 됐는데요. 너무 성장을 좀 빨리 했는지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은 성장이 6.4%에 그친다. 이 부분은 조금 실망스럽다. 허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요,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에서 일단 가장 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ROE거든요. Return on Equity를 좀 먼저 볼게요. 자, ROE 같은 경우는요, 가장 좋은 종목이 허쉬입니다. 59.37%, 마이크로소프트도 49%가 넘어가고요. DFS가 44.86%로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CMG, 나스닥, IGT, MPW 이러한 순서로 지금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 ROE가 굉장히 좀 형편없는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따라서 위에 한 3-4 종목 정도가 좋아 보인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자, 이번에는 넷인컴 마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넷인컴 마진 DFS가 45.91%,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MPW 메디컬 프로퍼티가 지금 41
41.7%, 마이크로소프트가 38.5%, 나스닥이 20%가 넘어간다. 허쉬는 한 16% 정도가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의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 오너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너십이 인사이더 먼저 보시면, 자, 내부자가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ACCD고요. 그 뒤를 이어서 MPW, 세 번째로 IGT입니다. 나머지 기업은요, 지금 전체 그 주식 중에 1%도 되지 않은 물량을 내부자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퍼센티지를 보는데요. 굉장합니다. 뭐 90%, 80%가 넘어가는 종목이 대부분이고요. 가장 지금 기관이 적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IGT 같은 경우는 46%, 나스닥이 66%, 뭐 그 이외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끝에서 세 번째인데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관들한테 인기가 많은 종목이 대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부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 안정성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부채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요. 일단 데투 에퀴티를 보시죠. 데투 에퀴티라는 것은 자기 자본에 비해서 이 대시 부채가 몇 배 정도 되는 걸 보는 거잖아요. 일단 IGT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3배 이상 되는 거죠. 348%니까 따라서 부채가 굉장히 많은 주식이고요. 두 번째 헐시 같은 경우도 자기 자본에 비해서 대시 194%, 거의 뭐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MC가 153%, DFS가 150%, MPW가 134고요. 그 밑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크레딧 스위스 투자기관에서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선정한 추천 주식 10개에 대한 수치적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을 살펴보신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속으로 좀 마음에 드시는 종목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을 댓글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이름만 좀 쓰지 마시고요.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이 가장 좋아 보인다. 이러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공유를 해드리면요. 저는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기업인데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현재 그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라는 종목의 PE 레이시오가 너무나 낮게 형성이 돼 있고 PEG로 봐서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 얘기는 성장성에 비해서 PE 레이시오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배당 역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ROE도 굉장히 훌륭했죠. 수익률, 마진도 굉장히 훌륭하고 ROE도 훌륭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재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할 만한 이러한 종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DFS 같은 경우는 다이너스 클럽 같은 신용카드를 제공하는 굉장히 좀 전통적인 금융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기업들에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이 둔화될 이러한 리스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리스크 때문에 주식의 그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겠죠. 향후 조금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경영진의 능력을 보여준다면 투자의 가치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진행해야만 이러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까지 이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조금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